느닷없이 망 사용료 논란이 커지고 있죠. 갑자기 트위치랑 유튜브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국회에서 관련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통신사들은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방어 논리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최근 여론을 보면 통신사가 좀 나쁘다라는 이미지들이 좀 세워져 있죠. 소비자랑 콘텐츠 기업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그 받는다고 인프라 투자를 특별히 더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의견 쉬워 보여도 양쪽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요, 어느 쪽의 말이 옳다 그르다를 쉽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분명히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 일명 CP 사이의 파워게임이 보이고요. 현재 국회에 올라온 법안,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돈을 내는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든 피해의 상당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저희 넘버스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만큼 트래픽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매일 생성되는 트래픽이 2025년 463 엑사바이트에 달하고요. 이건 하루에 DVD 2억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이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통신사들로선 망 부하를 막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CP들에게 부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잘 알려졌던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들은 다 내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메타나 트위터, 트위치 같은 곳들은 우리나라 통신사에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을 안 내고 있는 빅테크들도 있죠. 통신 3사가 직접 거론하는 두 기업,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점유율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3%,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니까 국내 트래픽의 10분의 3은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통신사들로선 나머지 빅테크 CP들한테 모두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오로지 구글과 넷플릭스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인식을 갖고 관련 법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총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올해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죠. 사실 망을 쓰는 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대전제는 CP나 국내 통신사나 사실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해서 돈을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CP와 통신사들의 관점이 갈립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CP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 통신사는 CP들의 데이터를 소비자들한테 연결하는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우리는 돈 받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콘텐츠 기업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유튜브 측은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건 자동차 제조사에게 한국 도로건설사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유해요. 다시 말해 차 파는 회사가 도로 증설하는데 돈 내는 거 맞냐? 또 최근 SK브로드밴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한 경우 연결 지점부터 고객까지는 통신사가 자기 비용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게 인터넷에 확립된 거래 관행이라 말합니다. 얼핏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빅테크들의 주장은 이래요. 그들은 그저 망에 연결하고 자신들의 서버에 데이터만 올려놨을 뿐,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소비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통신사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CP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아니 걔네 때문에 대량으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얌체 주장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들로선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망 중립성 하에선 단대단 원칙에 따라 어떤 기기든 처음에 연결되는 통신사에만 요금을 내면 이후 데이터의 이동에 따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요. 만약 통신사들이 망을 쓰는 데 대한 대가를 직접 요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컨텐츠를 만들 만한 동기가 떨어지겠죠. 이 경우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망 중립성론자들과 CP들의 주장이에요. 또 해외에선 망 중립성 관점에서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걷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이죠.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는 데이터를 발신자, 즉 CP가 내도록 하는 발신자 지불 제도가 통신사의 착신 독점력 행사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가 법제화될 경우 미국에서 통상 문제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주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안 낸다는 또 다른 논리는요. 그들이 통신사의 트래픽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한다는 캐시 서버 때문이에요.
캐시 서버는 사용자가 한번 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해 놓는 서버고요. 덕분에 국내에서 같은 데이터를 또 요구하면 본사 서버로 다시 갈 필요가 없이 그 캐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건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캐시 서버가 생긴 이유는 통신사들과 CP 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들어가나 유튜브에 들어가나 사실 프로세스상 별 차이는 없죠. 반면 통신사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쪽이 국내이냐 혹은 해외이냐에 따라 비용 체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국내 사이트로 들어갈 땐 사용자, 통신사, 국내 기업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이 과정에서 통신사가 따로 돈을 낼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 데이터는 통상 CP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해외 통신사들을 통해 받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모두 2티어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주로 미국과 같은 패권국의 통신사들이 1티어 통신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1티어들끼리는 서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 또 해저망 등 인프라를 대량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돈을 안 내요.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사 같은 2티어가 1티어 망을 쓸 땐 대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많이 이용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을 낼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축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는 캐시 서버예요. 아무래도 자기 통신사망이나 혹은 EU 통신사망 혹은 인근 국가의 캐시 서버를 둔다면 통신사들로선 1티어망을 안 쓰거나 그걸 쓰는 걸 최소화해도 되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 거고요. 또 CP들로선 소비자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쏘니까 데이터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곧 질의 증가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캐시 서버를 쓰더라도 통신사들은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최근 들어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통신 3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캐시 서버를 쓰더라도 결국 캐시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가게까지는 국내 통신망을 쓰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망을 통해 넷플릭스와 구글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 즉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앞서 언급했던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 1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인터넷이 양면 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어요. 양면 시장이라는 건 특정 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말하고요. 망 사용료 관점에서 양면 시장은 통신사가 일반 사용자와 CP 모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돈을 내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입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과거 기사들을 보면 통신사들과 구글, 넷플릭스 간 이런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예전에 넣었던 걸로 전해져요. 결국 통신사들 입장에선 과거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못 받았던 망 사용료를 지금에서라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안 내는 이유는 망 중립성과 캐시 서버라는 두 가지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캐시 서버를 둔 만큼 통신사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있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고 또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를 받는 건 망 중립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통신사들은 인터넷이 양면 시장이고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공급하는 CP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CP들이 인터넷을 무작정 무료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통신사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을 거니까 이 경우 공유지에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신사와 CP라는 두 공룡이 싸우는 동안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회가 양자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입법이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정부도 지금처럼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과금해야 된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또 사업비밀이라는 망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괜히 나중에 망 사용료 대라는 소송 결과 나와서 부랴부랴 입법하다가 괜히 미국한테 통상 문제로 걸려서 된통 당하지 말아야겠죠.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